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선 수많은 장면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전략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받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여는 방식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 휴대폰부터 집어듭니다. 밤새 쌓인 뉴스, 불안한 소식, 남들의 성공 이야기 속으로 곧바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루는 시작부터 타인의 기준과 세상의 소음으로 채워집니다. 반면 어떤 이는 조용한 새벽을 붙잡습니다. 아직 세상이 말을 걸지 않는 시간, 오직 자신만 존재하는 순간에 하루를 엽니다. 이 차이가 쌓여 결국 인생의 격차가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했고 방향을 정했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하루의 방향을 만들었고 그 방향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은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같은 답을 합니다. 아침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바꾸지 않고 인생을 바꾸겠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가 자라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 특히 아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시간을 붙잡고 길들입니다. 그리고 그 첫 전장이 바로 아침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방해가 없고 판단력이 가장 맑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면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회의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일정에 끌려다니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루가 흘러가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간을 지배하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인생의 궤도를 바꾸었습니다. 아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인생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알람에 쫓겨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쫓깁니다. 반대로 스스로 눈을 뜨는 사람은 하루를 주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를 가르고 하루가 쌓여 인생을 가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아침을 소홀히 한 날은 결과도 소홀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정성스럽게 연 날은 놀라울 정도로 일이 풀렸습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하루를 여는 사람이 인생을 엽니다. 아침을 붙잡는 사람은 미래를 붙잡습니다. 아침을 놓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이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쫓기듯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며 시작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현재를 설명하고 동시에 당신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아침은 작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아침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유심히 관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 있었고 성격도 달랐지만 이상할 만큼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들보다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본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배우던 시절의 일입니다. 나는 어느 대기업 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었지만 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왜 굳이 그 힘든 시간을 선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십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은 세상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그 시간에만 나는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다고. 그 말은 오래도록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지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시간, 누구의 요구도 들어오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대부분 새벽입니다. 낮에는 전화가 울리고 회의가 이어지고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오직 나와 생각만 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이병철 선대회장처럼 시대를 만든 사람들은 모두 새벽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라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남들이 아직 출발선에 서 있을 때 그들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힘은 단순한 근면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판단력이 다릅니다. 아직 감정이 소모되지 않았고 머리가 맑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린 결정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새벽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운명이 걸린 확장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낮에는 누구 말을 들어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4시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 방해 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선택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새벽에 내린 결정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만약 그날 새벽을 흘려보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시간을 길들입니다. 특히 새벽이라는 가장 순수한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루 1시간의 차이가 1년이면 365시간이고 10년이면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꿉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새벽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 보라고. 처음에는 대부분 흘려들었습니다. 힘들다고 했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한 몇몇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변했고 말투가 달라졌으며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훈련장입니다. 게으름과 싸우고 어제의 나와 싸우는 시간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하루를 이깁니다. 하루를 이기는 사람이 일주일을 이깁니다. 일주일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이깁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 기업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그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화려한 비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원칙을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꾸준히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는 이 단순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전략을 찾습니다. 지름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습관이 결국 사람을 만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듭니다. 2달이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1년이 지나면 새벽 없이는 하루가 어색해집니다. 나 역시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습관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은 이미 내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당신도 내일 아침 단 1시간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새벽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잡는 사람이 인생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배운 2번째 교훈입니다. 아침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방향을 점검하고 사람을 떠올리고 결정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점검이 없으면 하루는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때 방향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벌였습니다. 이것도 기회 같고 저것도 놓치기 아까웠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움직이고 있지만 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하루는 남의 욕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전화가 울리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누군가 부르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에 후회만 남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인생은 어느 순간 남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 시간을 철저히 사수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회의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오직 나와 내 생각만 있었습니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제를 돌아보며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말을 했는지 적었습니다. 기록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경험은 흘러가 버립니다. 교훈으로 남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하면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지혜가 됩니다. 아침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질문은 내 사고방식을 바꿨습니다. 사업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성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을 얻을까?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면 신뢰가 쌓일까?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만들었고 관계는 시간이 지나 자산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능력의 문제로만 봅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방향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작은 능력도 힘을 발휘합니다. 방향이 흐릿하면 큰 능력도 흩어집니다. 아침에 방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급한 일에 끌려다닙니다. 급한 일은 많지만 중요한 일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방향을 세운 사람은 급하지 않아 보이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큰 결정을 앞둘수록 더 조용한 아침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그런 소리가 사라집니다. 오직 본질만 남습니다. 그 본질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은 나를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스리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중심을 잡아놓으면 낮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 점검의 힘입니다.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침입니다. 아침은 생각과 계획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같은 능력, 같은 환경에 있어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특히 감사와 존중이라는 태도는 부와 성공의 토대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감정의 영역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것이 감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감사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않게 만드는 정신적 장치였습니다.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문제만 보이고
두려움만 커집니다. 반대로 감사로 하루를 열면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감사할 것을 적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함께 일할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적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쓰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감사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자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외환 위기로 회사가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금이 막혀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감사 목록을 썼습니다. 아직 회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고객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 이 감사가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포기 대신 방법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아마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침에 나는 감사와 함께 존중을 실천했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경비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께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인사하는 모습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조직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회사 전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출근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임원에게 먼저 인사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작은 존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결국 조직을 지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누구보다 회사를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쌓입니다. 큰 돈이나 화려한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존중과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아침 회의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어땠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숨기지 않았고 솔직해졌습니다. 신뢰가 생기자 문제는 빨리 해결됐습니다. 또 하나, 아침에 나는 약속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약속은 신뢰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큰 약속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중요한 회의가 겹쳐도 먼저 잡힌 약속을 우선했습니다. 그 태도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신뢰는 오랜 시간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돈은 결국 신뢰를 따라 흐릅니다. 신뢰받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신뢰받는 조직의 자원이 모입니다. 감사와 존중은 도덕적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현실적인 성공 전략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 두 가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적이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쌓은 마음이 하루를 지키고 하루가 쌓여 인생을 지킨다는 사실을 나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